네, 이어서 대류에 대한 내용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류는 어떤 표면과 그리고 어떤 흐름이 있는 유체 사이에서 일어나는 에너지 교환을 얘기합니다. 대류는 크게 나누어서 강제 대류, 그다음에 자연 대류로 이제 구분하게 됩니다. 강제 대류는 선풍기나 펌프와 같은 외력에 의해서 고체 표면을 지나가도록 흐름을 유발하는 대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우리 뭐 선풍기 틀면은 이렇게 바람 맞으면은 우리 얼굴에 있는 땀들이 말라가는 거 있죠. 그런 이제 그걸 이렇게 야기하는 이제 대류. 그러니까 외력에 의해서 그 흐름을 만들어내는, 만들어냄으로써 에너지 전달이 되는 대류 현상이고요. 자연 대류라는 온도 차이에 발생하는 유발. 그러니까 우리가 저기 뭐 뜨거운 난로가 있으면 난로 주변 따뜻해 뜨거운데 이제 공기가 뜨거워진 공기가 위로 올라가는 물에서 이렇게 우리가 물을 끓일 때 아래쪽에다가 가스레인지를 통해서 열을 공급하면은요. 아래쪽에 데워진 액체 물이 위로 올라가고요. 차가운 물이 아래로 내려가면서 그 안에 내부의 전체가 고르게 끓게 되는 요런 인제 온도 차이로 발생하는 밀도 차로 만들어지는 대류입니다. 예. 대류에 대한 열 전달식은요. 특별한 전도는 약간은 그 어떤 물질의 특성이나 이론적 기반을 만들어진 그 관계식이라고 하면은요. 대류 열 전달식은요. 이렇게 심플하게 표현됩니다. 예. 그래서 대류 열 전달량 Q 빼기 Q 나누기 A 요건 좌변은 동일한 형태고요. 온도에다가 대류 열 전달 계수를 곱한 형태입니다. 예. 근데 얘는 이제 이거는 대류 열 전달식은요. 자 보시게 되면 뭐 설명은 Q는 대류 열 전달 속도, A는 대류가 일어나는 그 표면의 면적, 어 이거고요. 델타 T는 그 온도 차이가 되고요. 대류 열 전달 계수로 표현되게 되는데요. 이거는 사실상 이렇게 H는 Q 나누기 A의 델타 T를 통해서 H를 구하기 위한 여기 설명한 것처럼 어 개수 H에 대한 정의의 식입니다. 당연히 이 개수가 크게 되면 이 개수를 인제 구하기 위한 건데요. 이 대류열 전달은요. 뭐 형태가 어떻게 이론적으로 정의할 수 없을 만큼 너무나 다양하고 복잡하기 때문에 모든 게 실험 또는 경험을 통해서 구해지게 됩니다. 이렇게 기본적으로 관계식을 우리가 설정을 해 놓고 실험에서 얻은 데이터, 자료를 가지고 대류열 전달 계수를 유출을 하게 됩니다. 예. 일반적으로 대류 열 전달 계수는요. 시스템, 유체의 물성값, 온도 크기, 온도 차이에 대해서 크게 변하게 되고요. 그리고 흐름 성질도 매우 중요하게 됩니다. 대류가 일어나는 상황은 요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어떤 고체 표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외부에서 이렇게 어떤 기체, 액체도 있겠지만 기체 흐름이 있다고 생각하면은요. 고체 표면에서 충분히 멀리 떨어진 영역에서는요. 이 기체가 균일하게 이렇게 막 흐르고 있다고 가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잘 섞이면서 이렇게 균일하게 흐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그런데 고체 표면과 가까운 영역에서는요. 우리가 유체역학의 그 법칙, 유체역학의 원리를 어 원리로 따르면은요. 표면에서는요. 표면과 만나는 이쯤에서는 이 기체 흐름이 정지되어 있다라고 인제 가정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표면에서 어느 정도 높이까지는 흐름이 요렇게 이런 속도 차를 가지면서 어 위에서 충분히 멀리 떨어진 곳에 빠른 흐름과는 다른 형태의 속도 형태를 가질 거다라고 유체역학에서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바로 우리가 이게 바로 뭐냐면은요. 이게 바로 경막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런 유체를. 예. 그래서 얘가
이게 가능한 한 얇거나 가능한 한 빨리 열 전달이 되게 하려면은 열 전달이 빨리 될 것이고요. 여기서 얘가 이 경막의 크기가 매우 크거나 어 이 속도가 변화폭이 크지 않으면은요 열 전달이 빨리 안 되겠죠. 그래서 얘는 경막은 대류 열 전달에 대한 저항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종종 H 계수를 경막 계수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예. 또 대류 현상 중에 가장 또 격렬한 현상이 바로 이 상변이를 동원하는 동반되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자연 대류나 강제 대류는 상변이는 아니죠. 기체의 그냥 흐름, 액체의 흐름으로만 생각하는데요. 어 상변이가 수반되는 대류 열전달 현상을 우리가 비등 또는 응축, 비등은 끓는 거고요. 응축은 냉각되는 거죠. 이 그래서 얘네들은 두 개의 상에 있는 입자들이 격렬하게 섞이면서 일어나는 현상이기 때문에요. 대류 열전달 경막 개수가 매우 크게 됩니다. 예, 그래서 뭐 평균 대류 열전달의 근사값 보시면은요. 자연 대류의 공기는 뭐 이제 SI 단위에서 5에서 50 정도 되고요. 강제 대류면은 점점 커지죠. 그래서 끓는 물 그리고 응축 수증기는 매우 큰 숫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숫자가 크다는 얘기는요. 열 전달되는 전달되는 에너지 열의 양이 크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많은 양의 에너지가 짧은 시간 내에 전달될 수 있다. 이렇게 인제 보시게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복사 현상 보시게 되면은요. 복사는 중요한 게 이겁니다. 복사 현상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전도와 대류와 다르게 매질이 필요 없으며 교환되는 두 면이 완전 진공에 의해 분리되었을 때 최대가 된다. 예. 그러니까 전도하고 대류는 우리가 고체, 액체, 기체라고 하는 어떤 물질의 어떤 그 상 그러니까 결국 물질의 어떤 움직임, 운동으로 전달되는 현상이고요. 복사는요. 복사는 파장에 의해서 전달된다. 요렇게 인제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 뭐 인제 뭐 가시광선, 자외선, 적외선, 가시광선 등의 그런 파장에 의해서 계속 전달되게 되겠습니다. 예. 자, 전달되는 이 파장에 의해서 전달되기 때문에 완전 진공 그리고 매질이 없을 때도 물질 전달이 발생하게 됩니다. 복사가 일어나는 뭐 여러 가지 인제 우리 몸도 사실 우리 몸의 체온 때문에 복사 현상이 계속 발생합니다. 우리 몸의 체온에 해당하는 에너지만큼 외부로 내보내게 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인제 우리 몸은 불투명하기 때문에 표면에서만 복사 에너지가 나가게 되고 내부에서는 이 몸 안에서 파장이 뭐 나가지 못하죠. 그러니까 전체가 나가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흑체라고 부르는 이런 상황을 가정하게 되면 이거는요 완전하게 가지고 있는 모든 에너지를 밖으로 내보내는 요런 인제 물질을 폭체라고 부르는데요. 이때 에너지의 방사 속도식은요. 그 물질의 절대 온도의 4 승에 비례한다. 방사 속도, 방사 플럭스는요. 4 승에 비례한다는 다음 식으로 나타냅니다. 스테판 볼츠만 방정식이라고 부르게 되는데요. 여기서 Q는 복사 에너지 방사 속도가 되고요. A는 복사가 일어나는 면적이 될 것이고요. 예. 시그마는 스테판 볼츠만 상수가 되고 이거는 이미 알려진 숫자입니다. 예. 또 인제 복사에 대한 메커니즘도 다양한 인제 이론을 바탕으로 여러 가지 제시가 되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좀 해석하는 데 여러 어려움이 있는 상태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세 가지 전도, 대류, 복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배웠고요. 어 그다음에 인제 마지막에 나오는 게 복합된 열 전달 메커니즘인데요. 음 십 앞절까지 해 가지고 요 세 가지 형태의 열 전달을 구분해서 설명을 하였는데요. 이 실제 열 전달에서 이 세 가지 형태가 복합적으로 일어납니다. 예. 자, 근데 여기서는요. 이 장에서는요. 복합적인 것 중에 전도하고요. 대류 현상만 가지고
얘기하겠습니다. 먼저 벽을 하나 볼게요. 가정에서 벽. 그럼 고체 벽이 있습니다. 네. 이쪽에 온도를 T1이라 놓고요. T2라 놓으면은요. 이렇게 온도가 일정하게 왼쪽은 T1으로 유지되고 있고요. 오른쪽은 T2로 유지되고 있는 벽이 있다고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다고 가정하고요. 이 벽의 두께는 L 두께고요. 벽에서의 벽에서 열 전달은 한쪽 방향 T1 방향에서 T2 방향 그러니까 이걸 한 축 방향으로만 열 전달이 일어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열 전도 방정식은요. Qx 나누기 A의 마이너스 K의 dt dx로 표현되게 되고요. x 이퀄 제로일 때, 온도는 T1이 되고 x 이퀄 L일 때 온도는 T2가 되기 때문에 얘를 놓고 지금 여기서 상수는요. 예, 예, 얘가 상수입니다. 예. 문제를 풀게 되면은요. 세 개가 간단하게 미분식을 적분하게 되면은요. 결국은 열 전달 속도 Qx는요. L분의 KA의 T1 나누기 T1 빼기 T2 형태로 됩니다. T1 빼기 T2 형태 되고요. 자, 앞서 얘기했죠. 이 벽으로 얘가 벽입니다. 좀 그림하고 안 맞는데요. 예. 자, 이걸 조금 확장합니다. 예. 확장을 하게 되면은요. 자, 벽 1, 벽이 벽 3이 있고요. 여기 이제 외부 공기층, 내부 공기층, 대외 공기층이라 가정합니다. 그러면은요, 요 벽 1, 2, 3에서는요, 에서는 전도로 열이 전달될 거고요. 공기층 내 공기, 내부 공기에서는 대류로 전달될 겁니다. 예. 자, 그래서 여기서는 대류, 여기서 대류, 그다음에 여기서는 이어서 전도가 될 것이고 요 전체를 통틀었어요. 예. 자, 벽이 세 개 있습니다. 하나의 열전도도는 K1이고요. 두 번째는 K2고요. 세 번째는 K3입니다. 예. 그래서 전도에서 열이 전달되고요. 각 벽에 왼쪽과 오른쪽의 온도는 T1, T2, T3, T4로 나눠지게 되고요. 자, 그럼 T1에서 T4로 벽을 세 개 거쳐서 열 전달이 일어나는데요. 얘가 정상 상태라고 가정하게 되면은요. 어쨌든 전달되는 Qx는 항상 일정해야 됩니다. 그럼 벽 1에서는요. Qx는 마이너스 L1분의 K1의 벽이 이렇게 완전한 사각형이라 그러면은요. 단면적은 똑같겠죠. A의 T1 빼기 T2가 될 것이고요. 벽 2는요. 마이너스 K2의 L2의 T2 빼기 T3가 될 것이고요. 벽 3은요. QX는 마이너스 K3의 A의 L3의 T3 빼기 T4가 될 것입니다. 예.
그런데 KX가 일정해야 되기 때문에요. 위에서 보시는 것처럼 요거, 요거 이 벽 1, 벽 2, 벽 3의 열 전달량은 항상 같아야 됩니다. 자, 근데 이 T1 지점에서 오는 열은요. 이쪽 왼쪽 공기층에서 대류로 오게 되는데요. 예. 제가 아까 얘기했다시피 좀 이건 이게 좀 과장해서 표현한 건데요. 여기가 온도가 TH라고 하지만 여기에서는요. 이 벽 표면에 가까운 데서는요. 요런 온도 차가 발생한다 그랬고 얘를 경막이라 그랬죠. 예. 예. 그래서 온도가 대류를 통해서 TH에서부터 T1까지 온도가 이렇게 떨어지는 층이 생깁니다. 예. 요게 대류 열전달이 일어나는 부분이고요. 요때 대류 열전달에 되는 양은요. H 여기 뭐 얘를 열전달해서 H1이라 그러겠습니다. 예. H1 여기 HH라고 되어 있네요. HH에 A에 TH 빼기 T1이 될 것이고요. 이 지점 이 지점도 마찬가지로 T4에서 TC로 여기서도 T4에서 TC로 이렇게 온도차가 나면서 온도가 변해 가면서 열 전달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요 지점에서의 대류 열 전달량은요. HC의 A에 T4에서 TC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여기 공기층에서의 열 전달 HH에 여기 마이너스 빼면 되죠. 네. 온도 높은 데서 갔으니까 뺄게요. 네. HHA에 T1에서 TH에서 T1이 되고요. 어, QX는 HCA에 H4에서 TC 이렇게 되겠죠. 예. 음. 자, 근데 이게 다 같습니다. 예. 예. 그래서 요게 여기서 보시게 되면은 대류 열전달에 의해서 나오는 열전달 속도도 정상 상태에서는 다 일정해야 되기 때문에 이 교재에 나와 있는 이 식이 성립하게 됩니다. 음. 자, 이 식을요. 예. 이 식을 온도에 관해서 나타냅니다. 그래서 TH 빼기 T1은 T1 빼기 T2는 T3 빼기 T4 T2 빼기 T3는 T3 빼기 T4는 T4 빼기 TC는 온도에 관해서 나타내게 되면은요. 좌우변에 있는 요 개수들이 다 이항하게 돼서 이렇게 분모로 들어가게 되고요. 이거를 쭉 다 더해주게 되면은요. T1, T2, T3, T4, T4 다 사라지게 되고요. TH 빼기 TC만 남고요. QX 일정하니까 QX 나오고요. 괄호 안에 요 값들이 다 모이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정리가 되게 되고요. 얘를 이항하게 되면 QX는 다시 이제 QX는 전체 온도 변화에서 아래쪽을 요렇게 15에 15씩처럼 나타내게 됩니다. 예. 그래서 15에 15씩은 결국 뭐와 같냐면은요. 얘는요. 좀 지저분해 보이지만은 이 값은요. 또 뭐와 같냐 그러면은요. 여기 우리가 5개로 쪼개 놨잖아요. 온도에 따라서 얘랑 얘는 또 서로 같습니다. 음. 그래서 식이 6개가 나와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가 나오는데요. 이 식이 다 값이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요렇게 해서 이제 펼쳐 놓고 보니까는요. 펼쳐 놓고 보고요. 우리가 전기 저항 장치에서 왼쪽에 전압을 V1이라 두고요. 오른쪽에 전압을 V2라고 뒀을 때 V1에서부터 V2로 전압차가 발생할 때 흘러가는 전류의 크기는 직렬로 연결되잖아요. 전류의 크기는 R1, R2, R3, R4, R5로 연결되는 전류의 크기는 우리가 이 저항값을 다 더한 값을 바로 전압차로 나눈 값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이미 배운 바 있습니다. 그러놓고 보니까는요. 자, 15에 15식하고 아래 식하고 비교해 보니까는요. QX는 I하고 매칭이 되고요. TH 빼기 TC는 델타 V하고 다시 쓰면 이게 V1 빼기 V2하고 매칭이 되고요. 예. 분모에 있는 모든 값은 뭐하고 매칭되냐면 바로 RI 값하고 매칭되죠. 그래서 우리가 열 전도도도 이제 열 전달량도 어떤 열 전달량도 바로 어떤 정상 상태에서 열 전달량도 온도 차에다가 전도 또는 대류로 표현했을 때 나오는 요 값들 있죠. 뭐 KA 분의 L, HA 분의 1, 요 값들로 합으로 표현되게 되고요. 그렇게 말한다는 거는 여기서 표시한 것처럼 각각의 저항, 이건 전도고요. 요렇게 요건 대류로부터 유도된 건데요. 이 값들이 마치 전기 정상체에서 저항처럼 보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얘네들을 새롭게 붙입니다. 전도 열저항, 대류 열저항이라고 붙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간단하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자, 전도에서요. 그 어, 그 육면체죠. 예. 육면체인 경우에는요. 열 저항값 L분의 KA로 나타나는데요. 이게 원통일 경우에는요. 우리가 앞에 예제 1에서 봤을 때요. 뭐라고 표현될 수 있냐면요. 예제 1로 올라가 볼게요. QR은 2파이 KLN 나누기 LN R0 나누기 R1 이렇게 돼 있죠. 예. 그래서 원통에서는요. 우리가 QX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TI 빼기 T0에 2파이 KLL 나누기 LN R0 나누기 RI 이렇게 돼 있는데요. 요건 다시 쓰면은요. 나누기 이렇게 되기 때문에 얘도 열 저항이 되고요. 원통에서는 그러면 ln r0 나누기 ri의 2파이 kl로 표현되게 되는 열 저항값으로 표현되게 되겠습니다. 이제 열 저항값을 조금 더 정리를 하게 되면은요. 예, 뭐 이제 전도 대류 복사 이게 막 복합적으로 되어 있고 막 이게 일일이 우리가 이렇게 이론적으로 계산해서 어 얻어내기 힘들 때는요. 실험적으로 장치를 만들어서 실험을 통해서 데이터를 얻은 값으로 바로 열 전달 개수를 구하게 되고요. 이런 경우에 이때 총괄 열 전달 개수라고 칭하게 됩니다. 예. 이런 경우에 음 총괄 열 전달 개수는 마치 저기 대류 때와 같은 형태로 이제 표현되는 대류 열전달 계수가 표현되는 이런 총괄 열전달 계수로 표현되게 되고요. 보통은 얘네들은 이제 실험적으로 구하게 됩니다. 특별히 이론적으로 유도하는 방법은 좀 없는 경우입니다. 자, 다음 예제 보시게 되면은요. 0.276 메가파스칼에서 포화 수증기가 안지름 2.09cm, 바깥지름 2.67cm인 강광
그러니까 스틸 파이프 내부로 흐르고 있다. 내부 표면 대류 열전될 개수와 외부 표면의 대류 열전될 개수는 5,680이고 22.7일 때 예. 주위 공기의 온도는 외부의 주위 공기의 온도는 외부 온도는 294K이다. 관의 미터당 열손실을 구하고 외부 표면에서 85% 마그네시아 단열재를 3.8cm 두께로 덮었을 때 열손실과 비교하여라. 이렇게 파이프가 있는데요. 이제 파이프 안으로 뭔가 흐르고 있습니다. 근데 단위 미터당이니까 파이프 길이 1m인 경우로 가정하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은요, 이 파이프 안에서 흐르는 수증기에 의해서 열 전달은요, 뭐가 있냐면 내부에 대류 더하기 그 파이프에서의 관에서의 전도 더하기 외부의 대류 이렇게 세 가지가 있을 겁니다. 예. 자, 그럼 관은 자 대류, 내부 대류, 그다음에 외부 대류, 그다음에 관에서의 열 저항 값은 이미 정의되어 있잖아요. HA 분의 1, HN의 분의 1, 2파이 KL의 분의 ln R0의 RI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어진 값을 이용해 가지고요. 구하면 됩니다. 예. 여기 내부에 열전달 개수 22점 아이고, 내부가 어딨냐? 5,680이 있고요. 외부에 열전달 개수 22.7 있고요. 예, 그다음에 파이프의 특정 내부 외부 반지름 저기 안지름 바깥지름 가 있고요. 파이프의 열전도도는 앞에 예제 1에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42.9 대입하고 1m 대입해서 계산하면은요. R1, R2, R3 값을 볼 수 있고요. 여기서 가장 열 저항이 큰 값은 보시게 되면요. 바로 외부의 대류 열전도 개수, 외부의 대류로 인한 열 저항 값이 가장 큰 걸 알 수 있습니다. 당연히 얘는 그 낮은 열전도도 대류 열전달 개수 때문에 얻어진 걸로 계산할 수 있고요. 아무 그냥 우리가 짐작하기에 대류에 의한 열전달이 그 금속같이 열 전도가 매우 높은 경우에는 열 더 이제 열 저항이 죽구나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외부에서도 내부에서도 열 전달 대류 열 전달 개수가 매우 크니까는 열 저항값 작게 나오고요. 금속값도 어, 저열 전도도가 매우 크니까는요. 열 저항 개수가 작게 나오죠. 열 저항 값이. 그래서 토탈 열 저항 값 계산하면요. 0.528 나오고요. 외부의 온도 294 나오고요. 열적학에서 열역학 테이블에서 여러분 찾아보시면 된다. 얘는 276kPa일 때 찾아보시면 되는데요. 지금 화면 한번 보시겠습니다. 276kPa인데요. 열역학 때 부로감 보시면은요. 275일 때 온도 130.58이거든요. 275일 때 그러니까 276 정도 되면은 뭐 한 뭐 이거 거의 130도 써도 되고 반올림해서 131 써도 되겠죠. 네. 그래서 404K가 바로 100 빼기 하면은요. 130 273 빼면 130 이게 131도입니다. 404K가요. 정도입니다. 404 넣고 254에서 빼기 하면은요. 열 전달량이 208 와트 이렇게 계산되게 됩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 문제는요. 외부에 단열재를 3.8cm 두께로 덮었을 때라고 되겠습니다. 그러면은요. 이제 파이프가 이렇게 있고요. 그 위에 단열재가 이렇게 또 이렇게 있는 거죠. 예. 그 단열재 두께가 3.8cm라고 했습니다. 예, 두께가. 예. 그러면은요, 어, 이때 열전달은 어떻게 생기냐면요, 내부 대류 더하기 파이프, 강관에서
전도 더하기 단열재 전도 더하기 외부 대류. 이렇게 이제 나눠질 수 있고요. 예. 그 차이로 하나하나 하게 됩니다. 자, 내부에 먼저 단열재의 열 저항값을 구하면 되면은요. 자, 보시게 되면은요. 단열재 여기 열전도도 값 찾아보면은요. 0.0675 뭐 문제에 주어져 있지는 않는데요. 찾아보면 되고요. 만약 시험 문제 나온다면 요건 저희가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단열재 기준으로 음, 보시게 되면은요. 바깥지름 2.67이 되고요. 요거는 파이프의 바깥지름이고요. 파이프의 바깥지름이고요. 단열재가 붙으면서요. 단열재 지름은요. 2.67 더하기 3.8 곱하기 2. 요게 단열재 바깥 지름이 되고요. 얘는 파이프 관이니까 요거는 관의 바깥 지름이 얘는 단열재 내부 지름이 되겠죠. 예. 예. 그러니까 단열재 내부 안지름은 2.67 되고요. 단열재 바깥지름은 2.67에다가 두께 3.8이니까 이걸 곱하기 2해서 더한 값 10.27이 됩니다. 예. 그렇게 해서 단열재의 전도에 의한 열저항값 구할 수 있고요. 당연히 단열재 열전도도가 낮기 때문에 열저항값은 크게 나오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요. 바깥쪽에 반지름이 바깥쪽 지름이 바뀌었기 때문에 외부의 대류 열저항 값도 달라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외부 표면적이 달라졌잖아요. 그래서 대류 열전당 계수는 22.7로 같은데요. 뒤에 어 음, 반지름이 바뀌었으니까요. 반지름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 외부에 그 노출된 단열재 외부에 A 제로 값은 파이 R L인데 아니 파이 D L이죠. 파이 D0인데 이 D0가 바뀌었죠. 왜냐하면 단열재로 인해서 외부 반지름이 커졌잖아요. 그래서 외부 지름이 10.27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앞에는 바깥쪽이 0.0267이었는데요. 지금은 10.27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바꾸게 되니까 열저항값도 변화가 되고요. 그래서 열손실 값은 4개의 저항값 R1, R2, R3, R4 값에다가요. 온도차 하게 되면 33.2가 됩니다. 즉 그렇게 되면은 처음에 단열재가 없을 때는 208이었다가요. 단열재를 추가하게 되면 33.2로 거의 한 뭐 80% 이상 열손실을 줄일 수 있게 되는 예,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아래쪽은 뭐 형상인자에 관한 건데요. 뭐 요거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결론 부분을 여러분 읽어보시면은 되고요. 전도에 대해서는 퓨리어 속도 방정식으로 열전달의 세 가지 전달 방법인데 전도는 퓨리어 속도 방정식으로 표현하게 되고요. 대류는 뉴턴의 속도 방정식으로 표현하게 되고요. 복사는 스테판 볼츠만 법칙으로 표현하게 됩니다. 그리고 대열전달이 발생하는 특히 전도와 대류로 발생하는 복합적인 열전달 현상 같은 경우에는 열전달량은요. 온도차와 열저항으로 표현되는 그 전도와 대류의 열저항값으로 표현되는 그 값의 합수로 표현하게 된다. 예,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상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